네, 21년 1회 식품 미생물학 기출문제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청량음료에서 곰팡이 발생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간혹 청량음료를 따지 않았는데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병이 불량하다거나 타전이 불량하다거나 그리고 피놀이 형성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만 탄산가스 농도 과다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주로 증식을 하죠. 그런데 병이 불량해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과다하다고 해서 그 환경이 호기적인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종속영양균의 탄소원과 질소원의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 독립영양균과 종속영양균 학습했었습니다. 그 중에 옳은 것은, 자, 탄소원으로 유기물을, 그리고 질소원으로서는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질소화합물을 이용한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네, 다음은 곰팡이 포자 중에서 유성포자인 것은, 네, 무성포자와 유성포자 있었고 이것이 곰팡이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자, 유성포자에 해당되는 것은 담자포자이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유성포자에는 접합포자, 담자포자, 잔항포자가 있고, 무성포자에는 포자낭포자, 분생포자, 후막포자, 분열포자 등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대 시간에 관련된 계산 문제죠. 60분마다 분열하는 세균이 최초 세균수가 5개 있었대요. 그랬을 때에 3시간 후에 세균수는 몇 개가 되겠는가? 네, 40개인데, 자, 계산을 해보면 최종 균수는 초기 균수 곱하기 2의 n승, 세대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세대수가 3이기 때문에 최종 균수는 40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식품으로부터 곰팡이를 분리해서 메가즙 한천 배지에다가 배양을 하면서 관찰을 했는데 배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백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했대요. 이거 현미경으로 봤더니 분생자병, 정낭, 그리고 구조가 없는 빗자루 모양의 분생자두, 네, 분생자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곰팡이 여러 가지 속들 중에 몇 가지를 그림으로도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곰팡이는 네, 페니실륨 곰팡이죠. 빗자루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었죠. 네, 다음은 미생물의 일반적인 증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생육 정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증식이 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생육이 정지됐다는 것은 그 배양액 안에, 네, 그 생육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이 이제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 정지기를 지나게 되면 사멸기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음 바이로이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바이로이드는 익숙하진 않은 용어인데, 네, 여기서 내용 용어 정의를 해보면, 네, 일단 틀린 것은, 자,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로이드는. 자, 바이로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캡시드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와는 달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나 RNA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네,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죠. 그런데 바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캡시드 단백질이 없고 이 안에 RNA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로 나타나느냐? 주로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종류인데, 자, 이렇게 200개에서 4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캡시드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RNA 유전체로부터 단백질이 생성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내생포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의 포자는 내생포자라고 하는 것은 세균에서의 내생포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특징이 아닌 것은 한 개의 세포에서 두 개의 포자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세균에서의 내생포자는 한 개의 세포에서 한 개의 내생포자만 형성합니다. 자,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항생물질 중에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스트랩토마이신의 발효 생산은 주로 곰팡이를 이용한다. 네,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페니실륨 속 곰팡이가 주로 생산을 하지만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스트랩토마이세스라고 하는 방선균이 생성하는 거죠. 자, 다음 중 균사의 경막을 갖지 않는 균은 여러 가지 곰팡이들 중에 곰팡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경막을 갖고 있냐, 경막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막을 갖지 않는 균은 자, 뮤코속인데 경막을 갖지 않는 것은 자, 조상균류에 속하고 요 세 가지가 속한다고 우리가 학습한 바 있습니다. 자, 편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금 여기서는 세균의 편모에 대한 얘기죠. 주로 구균이나 나선균에 존재하며 간균에는 거의 없다가 틀린 설명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세균에서의 편모는 세포의 운동기관이다. 그래서 플라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람 염색에 의해서는 염색되지 않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편모는 간균에 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핵세포 생물에서의 편모는 미세소관 9+2 구조의 미세소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이에요. 모든 변이는 세포에 있어서 해로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틀린 답이고요. 어떠한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세포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변이를 거치면서 진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세포에 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산업적인 글루탐산 생성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발효공학 그쪽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내용이죠.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이 가장 대표적인 글루탐산 생성균입니다. 자, 다음 알코올 발효능이 가장 강한 종류가 많아서 주류 제조에 이용되는 것은 알코올 발효능 하면은 효모죠.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속이 대표적인 알코올 발효 주요 효모입니다. 자, 효모의 산업적인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항생물질 생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항생물질 생산, 그 스트랩토마이신이나 페니실린 같은 것들은 곰팡이나 방선균에 의한 것이죠. 식사료로 이용되고 리파제 생산, 글리세롤 생산은 효모의 여러 가지 발효 형식에 의해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항생물질은 일반적으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람 염색한 결과 균체가 탈색하지 않고 청자색으로 염색된 상태로 있다 하면 자, 이것은 그람 양성균이죠. 그람 양성균에 속하는 것은 바실러스 속입니다. 자, 다음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효모. 효모의 영양 증식 방법은 일반적으로 출하법인데 이균만 특이하게 분열에 의해서 증식한다고 했어요. 스키조 사카로마이세스 속은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효모입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B12를 생육인자로 요구하면서 이 B12의 미생물적인 정량법에 이용되는 균주.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정량법이기도 해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자, 락토바실러스 레이크마니라고 하는 균주이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균들에 비해서 유산균들의 종류가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펩티드를 요구하는 영양 요구성 균들이 많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미생물의 성장 곡선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죠. 성장 곡선에서 세포 분열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최대의 성장 속도를 보이는 시기는 네, 대수기였습니다. 네,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생육 온도에 따른 미생물을 분류할 때 대부분의 곰팡이, 효모, 병원균이 속하는 것은 네, 중원균입니다. 자, 우리 분류했었죠. 혼행균,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분류했었고, 저온균에 해당되는 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있었고요. 고온균 같은 경우는 자, 바실러스 균들이 고온균들이 많은데, 특히나 스테레오 썰모필러스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서도 굉장히 고온을 좋아하는 그런 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품 미생물들은 자, 생육 최적 온도가 30에서 40도에 속한 중온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품 미생물학 살펴봤습니다.